자, 우리나라를 관통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강풍과 폭우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끝까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초속 20m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바람 자체가 빌딩과 만나게 되면 또 빌딩풍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또 빠른 풍속이 불기도 하는데 이 빌딩풍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빌딩풍이 뭐고 또 20m 정도의 풍속이 빌딩풍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더 빨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빌딩풍 하면은 좀 새로운 용어로 이제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딩풍을 간단하게 용어 정의를 하면 빌딩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바람의 속도가 이제 바뀌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같은데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요즘 그 뷰 위주로 지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한 동은 앞에 보고 또 한 동은 뷰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동은 여기에 바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바람이 바다에서 들어오면 이 좁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공간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반비례해서 속도가 더 커집니다. 그 속도가 큰 힘이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유리창에 예. 닥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람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지는 거예요? 대신 간격에 따라서 아. 달라집니다. 예.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만큼 반비례하거든 더 커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개울에서 물이 흐를 때 넓은 곳에서는 속도가 낮지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속력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낮은 층에서는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땅에 의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오는 바람이 있지 올라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네. 또 하나의 이제 빌딩풍에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그 스포츠카 같은 거 보면 뒤에 스포일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일러. 이게 뭐냐면 지금 고속으로 달렸을 때 뒤에 수월 현상, 저기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걸 예방하는 게 스포일러입니다. 예. 그래서 빌딩풍 같은 경우에도 빌딩이 있으면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반대편에 한 측면에서는 수월 현상,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든요. 예. 또 이쪽에서는 소용돌이가 발생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거 통틀어서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 빌딩풍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떤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고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이런 예. 영향이 있습니다. 네. 바람에 대한 피해를 좀 우려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저희가 실내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네.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깨지는 그런 그렇죠. 현상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창문도 지금 좀 틈이 있으면 네. 또 바람이 들어오면서 틈이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지거든요. 그럼 이 바람의 속도에 의해서 창문이 흔들립니다. 예. 창문이 흔들리면 유리창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틈을 좀 막아놔야 되겠군요. 당연히 막아놔야 돼서 예. 꽉 닫는데도 불구하고 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당분간은 테이프로 이제 붙여놓고 예.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흔히들 이제 그 유리창에 이렇게 테이프로 X자로 붙여놓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게 또 어떤 전문가께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지금 그 X자로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예. 지금 유리가 안 깨지는 용도보다 주 용도는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없이 하라는 그 용도거든요. 깨졌을 그렇군요. 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테이프가 없이 깨졌었다 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바람 위에서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사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게 이제 예.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때론 신문을 붙여놓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죠. 젖은 신문지를 붙여놓는 거 이제 신문이 잘 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문이라는 게 이제 유리에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깨지기도 그렇게 이제 조금은 더 뭐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테이프보다는 창 틈에 유격이 없도록 잘 그렇습니다. 고정을 해놓는 것이 네네. 더 중요하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피해가 있었던 서울 관악구 지역 네. 주민들 오늘 저희가 취재해 온 내용을 보니까 네. 뭐 동네 곳곳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 많이 이게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물 주머니로 논다는 얘기는 차수막을 이제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비가 평상시 때 내릴 때는 그 물막이 그 모래 주머니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3명 일가족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지하 주택에 대해서 물막이 파는
경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재정 지원을 시나 정부 예산으로 인해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 정도가 아직 물막이판을 설치를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집 주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설치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도요. 지원을 해주는데도 왜냐하면 그 집값이 뭐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 뭐 이런 아파트도 뭐 이런 게 예.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집에서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태풍의 위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어떤 수증기를 얻고 비구름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와 있거든요. 그건 언젠가 이제 떨쳐내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바람은 약하더라도 비는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침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대비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현재 시간 뭐 10시 24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비가 더 온다면 이제 그게 위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취약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을까요? 이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또 하루 또 이게 자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침수 예보 경보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게 되면 도로나 이런 데 차게 되면은 예보를 합니다. 우선. 그래서 지자체 예보를 하고 소방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휴대폰에 침수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침수 경보 문자를 받았으면 무조건 대피를 해야 된다. 아,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5인 1호 담당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그 독거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주변에 5가구와 5대1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안전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니 어떤 주변에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피해 상황 중에 오늘 좀 특이했던 것이 그 맨홀 뚜껑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창원에 있는 그 버스 밑바닥이 뚫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강남이 어떤 침수가 되고 이런 네. 상황에서 보면은 맨홀 뚜껑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었는데 이 위력이 이 정도로 강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맨홀 뚜껑이 수압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뚜껑이 이제 날아갈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비가 오면 수압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맨홀 뚜껑은 비가 오든 수압이 어느 정도 되든 뚜껑이 열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 이게 좀 비정상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비정상적이죠. 관리가 제대로 안 그렇죠. 됐다. 관리가 잘못됐죠. 노후가 됐든지 예. 아니면 잘못 설치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자체나 여기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이 맨홀 뚜껑을 전수조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맨홀 뚜껑이 지금 차의 뚜껑을 바닥면을 뚫고 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만약에 밑에서 어떤 엔진이나 어떤 축 부분에 이 맨홀 뚜껑이 연결돼서 아. 마모가 됐으면 차 자체가 전복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이 지금 날아가서 지금 바닥을 뚫고 돼 있었는데 지금 차가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맨홀 뚜껑이 터진 거거든요. 예. 맨홀 뚜껑이 터졌는데 차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맨홀 뚜껑이 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맨홀 뚜껑에 대한 전국의 어떤 전수조사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홀 뚜껑 무게도 상당할 텐데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맨홀 뚜껑이 웬만해서는 예.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예, 이거 뭐 사람이 작업할 때만 그렇죠.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맨홀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해서 맨홀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맨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뚜껑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용도가 있는데 지금 어떤 곳에선가 물이 이만큼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지금 뚜껑이 날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나사처럼 잘 조여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잘 조여져야 되죠. 아니면 고리가 튼튼하게 돼 있든지 수압에 의해서 지금 예. 튀겨 나가는 것이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네. 중 하나가 경북 예천인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산사태 같은 경우에서는 대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러나 이제 모든 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전에 폭우가 한 번 왔었고 그 이후에 폭염이 한 번 왔지 않습니까? 예. 폭우가 왔을 때는 지금 수분을 토질이 흡수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수분 포화도가 100%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폭염이 한 달 동안 유지되면서 상층부가 말라 있었거든요. 말라 있는 그 사이에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간극에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이제 절개지나 1차 산사태가 났던 게 연달아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창원에서 산사태로 도로가 통제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산사태가 나면 당연히 이제 도로가 통제를 돼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되죠.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거 그래서 있을까요? 중조 경사지 정상 주변에서. 같은데 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곳에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또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뭐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산사태에서 동물들이 이렇게 압사당하는 사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보다 먼저 알고 인기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산사태가 나기 전에 거기서 뭐 쥐나 이렇게 숨어 있는 뱀들이 뭐 나와서 대피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산사태가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보고요. 이러한 그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